그런데 이제 덧붙여 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성인 공동체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성인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순모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지역으로 꼭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서 물어봐야 되지? 물론 교육자님들께 물어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은 이런 홍보가 좀 덜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가 봐요. 많이 적어왔어요. 두 번째로는 예, 계속하세요. 할 말씀이 많으시죠? 5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이 섬기고 있는 리더십이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두 집사님들께서 얘기를 나누시는 걸 듣고 이제 두 부부는 이렇게 구석에 있었는데, 이제 집사님께서 막내가 막내 일을 안 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무섭다. 우리 가면 막내잖아. 무섭다. 이렇게 혹시 그 말씀하신 분 이곳에 계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결혼해서 성인 공동체로 간 부부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뭐 주차 공사나 여러 공사를 하면서 이제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거의 듣는 쪽에 대화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골프 이야기, 집값 이야기, 부동산, 자식 자랑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어렵다. 열심히 봉사나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의 이야기인데, 아기를 키우고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하려고 성인 공동체로 갔는데, 근데 그 수는 줌으로 순모임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 투성인데 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깊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 근처 교회로 옮기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 부부의, 이제 지금 아직 청년부에 있는 부부의 얘기인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리더십으로 엄청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성인 공동체 리더십으로. 예. 너는 더 있다 와라. 여기는 더 있다 와라. 더 은혜 많이 받고 와라. 좀 모르니까. 그리고 그분의 와이프,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도 이제 1대1 양육을 받을 때 1대1 양육자님께서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와, 예.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시니까 우리 그럼 좀 더 청년부에 있자.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고. 네. 예.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보고 원래는 이 청년들을 대변하겠다고, 예. 또 청년들의 생각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뵈니까 이경 목사님이 원래 제 컨셉이 꼰대짓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왔다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꼰대가 아니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꼰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쪽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양전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꼰대짓을 굳이 하라면은 성인들도 니들 그렇게 편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편하게 생각 안 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1대1 하면서도 보통 불평불만이 있는 거 아닌데, 내가 청년들한테 전하지 않고 오직 청년들의 불평불만을 여지껏 성인들에게 많이 전해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게 청년부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 저희들이 정말 잘 아는 노력이 없이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모르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고, 또 부정적인 소문도 많이 생기고, 아까 그런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얘기한 그것은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 사람. 우리 성인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우리가 언어를 삼각적.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언어가 아니고요. 정서. 그래서 저는 그런 장벽들도 그런 서로가 잘 모르는 가운데 생겼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런 분위기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아까 우리 이상준 목사님, 이상준 장로님 발표하셨지만은 작년부터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 당의 미래성장분과위원회라는 데서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라는 그런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세대 통합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도 나왔는데 대학 청년부 멘토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를 연결하는 CGC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변화, 많은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를 타고 또 그동안 갖고 있던 오해가 풀리면서 지금 청년부로 성인 공동체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중심에는 물론 이제 멘토님들이 많이 계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사실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청년들이 조금 지금 상황이 바쁘고 또 뭐 육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든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용해 주시고 좀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이 사람들의 역량이 이따가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냥 청년들이 잠깐 왔다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늙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청년들이 유입이 되면은 공동체가 젊어질 뿐만 아니라 전투력도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청년들에 대한 인식, 사고를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포용 있게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청년부에 있을 때 주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한 몇백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커플들을 봤었고, 그래서 그 커플들이 결혼했을 때 어떤 마음을 먹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성인 공동체 가고 싶고 신앙생활 잘 하고 싶고 정말 주님의 교회에 잘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인터뷰처럼 우리 자매님처럼 두려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가야 되는데 근데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커플들을 만나보면은 성인 공동체에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다가 말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가면 무슨 분위기인지를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떠나기가 너무 어려워. 모르니까 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교회적으로 조금 해줄 수 있는 노력은 아까 계속 발표에도 나왔고 우리 자매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특별히 결혼한 커플, 혹시 결혼을 할 커플들에게 이 성인 공동체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행사 이런 것들이 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고 또 성인 순모임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려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인들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환대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청년부를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부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인 공동체에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마치 전도 집회를 가듯이 마치 새가족 만남 잔치를 하듯이 커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진짜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성인 공동체 우리 인천 캠퍼스 갔지만 제가 성인 공동체 수모임에 가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청년부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정말 그 가족끼리 함께 모이는 그 따뜻함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년분이 잘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예. 제가 하나 더 말해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 인천 캠퍼스가 젊은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젊은 분들이 교회에 좀 잘 정착하게 되는 걸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젊은 부부가 순에 들어갈 때 이렇게 그냥 그 커플 하나만 딱 들어갔을 경우에 그때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왜냐면 애가 있는데 애를 누가 봐야 되면 부부 중에 한 명밖에 못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순회 편성될 때는 항상 같이 조금 그룹을 지어서 편성이 되고 혹은 좀 더 좋은 거는 또래를 같이 순편성을 해주는데 그 또래라는 건 뭐냐면은 자녀의 또래를 맞춰서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녀의 또래가 맞춰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주 어린 자녀들, 유아, 유치 이런 자녀들을 둔 커플 같은 경우 그런 커플을 이렇게 묶어주는 저희 교회에 그런 커플이 그런 순이 있었는데 수모임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키즈 카페를 빌려서 아이들은 거기서 놀고 어른들은 육아에서 벗어나서 수모임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수모임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그래서 막 아이들도 수모임 가고 싶어하고 그런 뭔지 알겠네요. 예. 또 이런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 연령대의 젊은 부부들이 있죠. 이런 부부들도 같이 묶어줬을 때 좀 모델이 되는 순이 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 한두 분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순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막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른들은 또 순모임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서로 또 아이들 순모임, 어른 순모임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또 순모임 다 가고 싶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공동체에 좀 정착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섬기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잘 세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인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다 일 시킬 것 같고 설거지. 그래서 잘 못 올라가고 이제 안개로 계속 있다가 송파 공동체하고 강남디 공동체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때 청년부 사역으로 이제 리더십을 섬기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지쳐 있었고 또 육아로 되게 많이 지쳐 있었는데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순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첫째가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순장님한테 이제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순장님께서 응급실로 달려오셨어요. 어디냐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처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더라고요. 청년부에서 어떻게 보면 순모임은 좀 피상적이고 좀 불완전한 그런 모임일 수가 있는데 성인부에서 순장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치 이제 영적인 가족이 돼가지고 돌봄받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순장님께서 오지피 하자고 하면 오지피 하고 아울렛씩 하자고 하면 아울렛씩 하고 또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꿈이 있어서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아울렛씩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러브소나타 아울렛씩 갔는데 저희 아이들도 큰 은혜 받고 집에서 그 러브소나타 했던 찬양 흥얼거리고 그런 귀한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순장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순장님 덕분이랍니다. 공처에서 네, 가짜 뉴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년 된 저희의 모든 역사를 이제 자료로 쭉 이제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공동체와 다양한 순들이 또 이제 젊은 세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오래전부터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오자마자 뭐 일을 시킨다, 이 짬밥이 돼야 일을 할 수 있지,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선입관과 이런 것들이 좀 그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청년부 아까 이제 이시연 자매님이 발표하고 양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생각이 이제 우리 순장님한테 첫 번째 들 수 있냐면 야 요구사항이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를 저희가 좀 잘 이해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젊은 세대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가 앞으로 이렇게 교회가 40년이 됐고 앞으로 40년이 될 때 우리 순장님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과거에는 40대가 순장이었다면 지금은 40, 50대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50대, 60대가 평균 연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젊은 순장님이 저희가 양육되어지고 젊은 순장님들이 공동체에 유입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점점 노쇠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순장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장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젊은 세대를 품어 안고 잘 젊은 세대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순장님들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좀 젊은 세대를 맞이하고 이런 분위기,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각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잘하고 계시는 공동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두 분의 공동체 리더십들이 어떻게 젊은 부부들을 잘 공동체 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좀 나눔을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멘토로 9년간 섬겼습니다. 이 청년들이 청년부에서는 임원도 하고 순장도 하고 열심히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던 친구들인데 성인 공동체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것들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순이라고 불리던 순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여호수아에서 같이 부부들끼리 만났던 그런 모임이 있었던 순입니다. 근데 이 순이 전부 다 성인 공동체에 적응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성인분들 순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마침 제가 다락방으로 있던 그 다락방에 한 순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새롭게 젊은 순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기들끼리 워낙에 모임을 하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 모임이 잘 정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아마 잠정적으로 성인 공동체에 정착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것 같고, 이제 한 3년, 4년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떠나게 되고, 또 마침 공동체에 새로 전입하는 젊은 부부가 있어서 이순에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점점 공동체가 잘 섞여서 정착을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멘토로 섬기고 있는 청년 공동체에 가깝게 지내던 청년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성인 공동체로 가려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청년 부부들이 주로 있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면서 대면 예배로 순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요청사항이 있는데 가능하면 새 순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승인을 얻어서 작년 초에 그 순을 만들고 1년 동안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년 세 부부, 또 순장님을 새로 세웠어요. 저보다 좀 젊은 분들, 그리고 제가 멘토 개념으로 들어가서 5가지 순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 수는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3년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나서 이제 일반 순으로 재배치하려고, 그래야 이 청년들도 공동체의 유익을 알고 또 공동체도 건강하게 다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모판도 그리고 너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큰 공감이 됐어요. 우리 심장로님도 멘토로서 젊은 부부들한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여기 패널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잠깐 있는데요. 그냥 결국 우리 청년들은 성인 공동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여기 계신 분들 하기 나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청년부 출신인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순전히 잘해주니까 그다음에 그냥 노예처럼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한 반면에 단순합니다. 뭐 걔네들이 뭐 늦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네 큐티 하려고 1대1 하려고 그러는데 뭐 잠수 탔네 이런 얘기들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플 때 쫓아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은 뭐 그냥 완전 쉽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같은 거 순간 다 그리고 우리 김순수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아주 좋아하고 제가 많이 한 8년 동안 본부장으로 계실 때 모시던 목사님인데 지금 성인 공동체로 간 지 한 2년 만에 이제 아주 열렬한 그 청년 분자가 이렇게 변절이 돼가지고 뭐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다 뭐 이런 소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저분들 말씀도 참 좋은 말씀드리고요. 저도 멘토로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청년부 또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인 공동체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온누리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신앙이 굉장히 남다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가 그냥 성인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런 단순한 징검다리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또 우리 좋은 교관들이 계세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또 신앙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적 리더를 키워내는 그런 사관학교 같은 곳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요원들이 우리 생도들이 정말 과정을 다 맞추면 그런 어떤 부대로 전출되는 거 배치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청년들이 좀 꺼려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동적으로 성인 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 공동체 입장에서도 지금 공동체가 많이 늙어간다고 그러는데도 청년들이 오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면서 이제 딴지 보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대들도 이런 정말 엘리트 군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또 전투력도 보강이 되고 또 전투력이 강화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늙은 사병들, 예비군들 이런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들어가서 정말 요직에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갔을 때 아직 아까 이제 우리 이경 목사님 짬밥 얘기하셨는데 얘들 짬밥 장난 아닙니다. 배울 거 다 배우고요. 할 거 다 해본 친구들입니다. 순장 했고요. 다락방장 했고요. 거기 아울렛 팀장, 무슨 기획팀장 뭐 다 해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그냥 꼬다가 보리자루 모양 전력 손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왔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의 역량에 맞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시면 이 사람들이 성인 공동체에 왔을 때 정말 쉽게 녹아들고 정착하는데 연착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그 청년들이 정말 전투요원으로 여러분들이 차출하셔가지고 요소에 배치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정말 아까 보셨죠? 너무 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좋을까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기획팀장도 할 수 있고 선교팀장, 찬양팀장, 아울렛 팀장 정말 다양한 곳에서 좀 활약할 수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훈련 단지 이 사람들이 우리 안수 집사나 이런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직분이 없기 때문에 제한은 있죠. 제한은 있는데 여기서 부원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부에서 받은 그런 학점들 이런 것 중에 성인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학점도 좀 호환해서 해주시면은 성인 공동체에 왔을 때 바로 한 1년이고 2년 안에 잘 훈련 받아서 바로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그걸 총무도 할 수 있고요. 총무하면 너무 잘합니다. 여기 60대 총무도 계시죠?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 분들도 많아요. 네. 이것도 꼰대 노릇이 되면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젊은 잘 훈련된 청년들이
우리 성인 공동체 합류됐을 때 여러분들이 더 힘을 주시고 또 역할을 부여해 주셔가지고 이 친구들 잘 녹아들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 어색해서 이렇게 못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니네 요즘 군대도 동반 입대하는데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친한 친구들 몇 명이 동반 입대했을 때 그 어느 공동체로 왔을 때 그 친구들에게 그냥 한 수를 맡기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군순을 하거나 순 개편을 할 때 또 자연스럽게 우리 그 공동체 안에 녹아 들어가면은 우리 공동체가 균형도 잡히고 아주 건강한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님은 이렇게 오셔서 잘 그 청년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청년부를 향해서 새가족 초청잔치도 가서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고 푸른누리하고 이제 서초 D 그리고 강남 D 이 세 공동체가 제가 기억하기로 23년도 11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젊은 부부 초청 집회를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성인 공동체에 올라오시기 원하는 신혼부부 아니면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 대상으로 이제 참석을 받아가지고 한 테이블에 한 3가정, 4가정 정도를 배치를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식사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청년들께서 성인부로 올라오고 싶으셔도 성인 공동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직장에서도 좀 많이 느끼는 점이기도 한데요. MZ 세대 분들은 원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 실제 경우였는데요. 우리 아이와 함께 유아세례 교육을 같이 받은 세 가정이 주일 오후에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 이 요구사항이 예, 확실하네요. 예, 확실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요구사항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저희 공동체에 대해서 다락방별로 질문들을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냥 교회에서 순회 배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치 자동차 이렇게 굴러가면 뒷바퀴 따라가듯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냥 순회에 참석하는 순원이었는데 요즘 청년 부부들은 자기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곳에 찾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앉은 그 부부들의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을 교회에서 캐치해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응답해야만 믿음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덧붙여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성인 공동체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성인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순모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지역으로 꼭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서 물어봐야 되지? 물론 교육자님들께 물어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은 이런 홍보가 좀 덜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가 봐요. 많이 적어왔어요. 두 번째로는 예, 계속하세요. 할 말씀이 많으시죠. 자동카드가 있습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이 섬기고 있는 리더십이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두 집사님들께서 얘기를 나누시는 걸 듣고 이제 두 부부는 이렇게 구석에 있었는데 이제 집사님께서 막내가 막내 일을 안 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무섭다. 우리 가면 막내잖아.
무섭다. 이렇게 혹시 그 말씀하신 분 이곳에 계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결혼해서 성인 공동체로 간 부부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뭐 주차 공사나 여러 공사를 하면서 이제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거의 듣는 쪽에 대화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골프 이야기, 집값 이야기, 부동산. 자식 자랑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어렵다. 열심히 봉사나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의 이야기인데 아기를 키우고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하려고 성인 공동체로 갔는데 근데 그 수는 줌으로 순모임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 투성인데 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깊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 근처 교회로 옮기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 부부의 이제 지금 아직 청년부에 있는 부부의 얘기인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리더십으로 엄청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성인 공동체 리더십으로. 예. 너는 더 있다 와라. 여기는 더 있다 와라. 더 은혜 많이 받고 와라. 그럼 뭐 드릴까? 그리고 그분의 와이프,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도 이제 1대1 양육을 받을 때 1대1 양육자님께서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와, 예.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시니까 우리 그럼 좀 더 청년부에 있자.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고. 네. 예. 심각한. 저는 그 오늘 이 주제를 보고 원래는 이 청년들을 대변하겠다고 예. 또 청년들의 생각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뵈니까 이경 목사님이 원래 제 컨셉이 꼰대짓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다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꼰대가 아니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꼰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쪽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양전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꼰대짓을 굳이 하라면은 성인들도 니들 그렇게 편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편하게 생각 안 하는 뭐 많은 이유가 있어요. 1대1 하면서도 보통 불평불만이 있는 거 아닌데 내가 청년들한테 전하지 않고 오직 청년들의 불평불만을 여지껏 성인들에게 많이 전해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게 청년부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 저희들이 정말 잘 아는 노력이 없이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고 또 부정적인 소문도 많이 생기고 아까 그런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얘기한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성인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언어를 삼각적.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언어가 아니고요. 정석. 그래서 저는 그런 장벽들도 그런 서로가 잘 모르는 가운데 생겼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런 분위기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아까 우리 이성윤 목사님 이성윤 장로님 발표하셨지만은 작년부터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 당의 미래성장분과위원회라는 데서 그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라는 그런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세대 통합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도 나왔는데 대학 청년부 멘토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를 연결하는 CGC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변화, 많은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를 타고
또 그동안 갖고 있던 오해가 풀리면서 지금 청년부로 아니 저 성인 공동체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중심에는 물론 이제 멘토님들이 많이 계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사실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청년들이 조금 지금 상황이 바쁘고 또 뭐 육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든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용해 주시고 좀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이 사람들의 역량이 이따만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냥 청년들이 잠깐 왔다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늙어간다 그러는데 이런 청년들이 유입이 되면은 공동체가 젊어질 뿐만 아니라 전투력도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청년들에 대한 인식, 사고를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포용 있게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청년부에 있을 때 주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정말 뭐 한 몇백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커플들을 봤었고, 그래서 그 커플들이 결혼했을 때 어떤 마음을 먹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성인 공동체 가고 싶고 신앙생활 잘 하고 싶고 정말 주님의 교회에 잘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인터뷰처럼 우리 자매님처럼 두려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가야 되는데 근데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커플들을 만나보면은 성인 공동체에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다가 말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가면 무슨 분위기인지를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떠나기가 너무 어려워. 모르니까 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교회적으로 조금 해줄 수 있는 노력은 아까 계속 발표에도 나왔고 우리 자매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특별히 결혼한 커플, 혹시 결혼을 할 커플들에게 이 성인 공동체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행사 이런 것들이 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고 또 성인 순모임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려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인들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환대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청년부를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부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인 공동체에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마치 전도 집회를 가듯이 마치 새가족 만남 잔치를 하듯이 커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진짜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성인 공동체 우리 인천 캠퍼스 갔지만 제가 성인 공동체 수모임에 가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청년부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정말 그 가족끼리 함께 모이는 그 따뜻함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청년분이 잘 알려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예. 제가 하나 더 말해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 인천 캠퍼스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좀 잘 정착하게 되는 걸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젊은 부부가 순회 들어갈 때 이렇게 그냥 그 커플 하나만 딱 들어갔을 경우에 그때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왜냐면 애가 있는데 애를 누가 봐야 되면 부부 중에 한 명밖에 못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순회 편성될 때는 항상 같이 조금 그룹을 지어서 편성이 되고 혹은 좀 더 좋은 거는 또래를 같이 편성을 해주는데 그 또래라는 건 뭐냐면은 자녀의 또래를 맞춰서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녀의 또래가 맞춰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주 어린 자녀들, 유아, 유치 이런 자녀들을 둔 커플 같은 경우 그런 커플을 이렇게 묶어주는 저희 교회에 그런 커플이 그런 순이 있었는데 수모임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키즈 카페를 빌려서 아이들은 거기서 놀고 어른들은 육아에서 벗어나서 수모임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수모임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그래서 막 아이들도 수모임 가고 싶어하고 그런 뭔지 알겠어요. 또 이런 순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
연령대의 젊은 부부들 있죠. 이런 부부들도 같이 묶어줬을 때 좀 모델이 되는 순위 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 한두 분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숙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막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른들은 또 숙모임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서로 또 아이들 숙모임, 어른 숙모임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또 숙모임 다 가고 싶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공동체에 좀 정착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섬기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잘 세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인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다 일시킬 것 같고 설거지 그래서 잘 못 올라가고 이제 안개로 계속 있다가 송파 공동체하고 강남뒤 공동체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때 청년부 사역으로 이제 리더십을 섬기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지쳐 있었고 또 육아로 되게 많이 지쳐 있었는데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순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첫째가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 순장님한테 이제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순장님께서 응급실로 달려오셨어요. 어디냐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처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더라고요. 청년부에서 어떻게 보면 순모임은 좀 피상적이고 좀 불완전한 그런 모임일 수가 있는데 성인부에서 순장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치 이제 영적인 가족이 돼가지고 돌봄받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순장님께서 오지피 하자고 하면 오지피 하고 아울렛식 하자고 하면 아울렛식 하고 또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꿈이 있어서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아울렛식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러브소나타 아울렛식 갔는데 저희 아이들도 큰 은혜 받고 집에서 그 러브소나타 했던 찬양 흥얼거리고 그런 귀한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순장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순장님 덕분이랍니다. 공처에서 네, 가짜 뉴스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년 된 저희의 모든 역사를 이제 자료로 쭉 이제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공동체와 다양한 순들이 또 이제 젊은 세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오래전부터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오자마자 뭐 일을 시킨다, 이 짬밥이 돼야 일을 할 수 있지,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선입관과 이런 것들이 좀 그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청년부 아까 이제 이시연 자매님이 발표하고 양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생각이 이제 우리 순장님한테 첫 번째 들 수 있냐면 야 요구사항이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를 저희가 좀 잘 이해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젊은 세대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가 앞으로 이렇게 교회가 40년이 됐고 앞으로 40년이 될 때 우리 순장님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과거에는 40대가 순장이었다면 지금은 40, 50대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50대, 60대가 평균 연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젊은 순장님이 저희가 양육되어지고 젊은 순장님들이 공동체에 유입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점점 노쇠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순장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장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젊은 세대를 품어 안고 잘 젊은 세대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순장님들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좀 젊은 세대를 맞이하고 이런 분위기,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각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그 잘하고 계시는 공동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두 분의 공동체 리더십들이 어떻게 젊은 그 부부들을 잘 공동체 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좀 나눔을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여수와 공동체에서 멘토로 9년간 섬겼습니다. 이 청년들이 청년부에서는 임원도 하고 순장도 하고 열심히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던 친구들인데 성인 공동체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것들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순이라고 불리던 순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여수에서 같이 부부들끼리 만났던 그런 모임이 있었던 순입니다. 근데 이 순이 전부 다들 성인 공동체에 적응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성인 공동체 순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마침 제가 다락방으로 있던 그 다락방에 한 순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새롭게 젊은 순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기들끼리 워낙에 모임을 하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모임이 잘 정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아마 잠정적으로 성인 공동체에 정착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것 같고, 이제 한 3년, 4년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떠나게 되고, 또 마침 공동체에 새로 전입하는 젊은 부부가 있어서 이순에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점점 공동체가 잘 섞여서 정착을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멘토로 섬기고 있는 청년 공동체에 가깝게 지내던 청년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성인 공동체로 가려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청년 부부들이 주로 있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면서 대면 예배로 순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요청사항이 있는데 가능하면 새 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승인을 얻어서 작년 초에 그 순을 만들고 1년 동안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년 세 부부, 또 순장님을 새로 세웠어요.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그리고 제가 멘토 개념으로 들어가서 5가지의 순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 수는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3년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나서 이제 일반 순으로 재배치하려고, 그래야 이 청년들도 공동체의 유익을 알고 또 공동체도 건강하게 다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 건강하게 모판도 그리고 놈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큰 공감이 됐어요. 우리 심장로님도 멘토로서 젊은 부부들한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여기 패널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잠깐 있는데요. 그냥 결국 우리 청년들은 성인 공동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여기 계신 분들 하기 나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청년부 출신인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사에 잘해주니까 그다음에 그냥 노예처럼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한 반면에 단순합니다. 뭐 걔네들이 늦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네, 큐티 하려고 1대1 하려고 그러는데 잠수 탔네 이런 얘기들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플 때 쫓아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은 그냥 완전 쉽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같은 거 순간 다 그리고 우리 김승수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아주 좋아하고 제가 많이 한 8년 동안 본부장으로 계실 때 모시던 목사님인데 지금 성인 공동체로 간 지 한 2년 만에 이제 아주 열렬한 청년 분자가 이렇게 변절이 돼가지고
이게 뭐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다 뭐 이런 소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저분들 말씀도 참 좋은 말씀드리고요. 저도 멘토로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청년부 또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인 공동체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온누리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신앙이 굉장히 남다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가 그냥 성인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런 단순한 징검다리가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또 우리 좋은 교관들이 계세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또 신앙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적 리더를 키워내는 그런 사관학교 같은 곳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요원들이 우리 생도들이 정말 과정을 다 마치면 그런 어떤 부대로 전출되는 거 배치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청년들이 좀 꺼려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동적으로 성인 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 공동체 입장에서도 지금 공동체가 많이 늙어간다고 그러는데도 청년들이 오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면서 이제 딴지 거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대들도 이런 정말 엘리트 군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또 전투력도 보강이 되고 또 전투력이 강화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늙은 사병들 또 예비군들 이런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들어가서 정말 요직에 그러고 이런 청년들이 갔을 때 아직 아까 이제 우리 이경 목사님 짬밥 얘기하셨는데 얘들 짬밥 장난 아닙니다. 배울 거 다 배우고요. 할 거 다 해본 친구들입니다. 순장했고요. 다락방장 했고요. 거기 아우리 팀장, 무슨 기획팀장 뭐 다 해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그냥 꽃 하나 보리자루 그냥 전력 손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왔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의 역량에 맞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시면 이 사람들이 성인 공동체에 왔을 때 정말 쉽게 녹아들고 정착하는데 연착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그 청년들이 정말 전투요원으로 여러분들이 차출하셔가지고 요소에 배치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정말 아까 보셨죠? 너무 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좋을까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기획팀장도 할 수 있고 선교팀장, 찬양팀장, 아우리 팀장 정말 다양한 곳에서 좀 활약할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훈련 단지 이 사람들이 우리 안수 집사나 이런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직분이 없기 때문에 제한은 있죠. 제한은 있는데 여기서 본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부에서 받은 그런 학점들 이런 것 중에 성인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학점도 좀 호환해서 해주시면은 성인 공동체에 왔을 때 바로 한 1년이고 2년 안에 잘 훈련 받아서 바로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그걸 총무도 할 수 있고요. 총무하면 너무 잘합니다. 여기 60대 총무도 계시죠?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 분들도 많아요. 네, 이것도 꼰대 노릇이 되면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젊은 잘 훈련되는 청년들이 우리 성인 공동체에 합류됐을 때 여러분들이 더 힘을 주시고 또 역할을 부여해 주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잘 녹아들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 어색해서 이렇게 못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니네 요즘 군대도 동반 입대하는데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친한 친구들 몇 명이 동반 입대했을 때 그 어느 공동체로 왔을 때 그 친구들에게 그냥 한 수훈을 맡기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분순을 하거나 순 개편을 할 때 또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안에 녹아 들어가면은 우리 공동체가 균형도 잡히고 아주 건강한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님은
이렇게 오셔서 잘 그 청년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청년부를 향해서 새가족 초청잔치도 가서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고 푸른누리하고 이제 서초D 그리고 강남D 이 세 공동체가 제가 기억하기로 23년도 11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젊은 부부 초청 집회를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성인 공동체에 올라오시기 원하는 신혼부부 아니면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 대상으로 이제 그 참석을 받아가지고 한 테이블에 한 3가정, 4가정 정도를 배치를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식사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청년들께서 성인부로 올라오고 싶으셔도 성인 공동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직장에서도 좀 많이 느끼는 점이기도 한데요. MZ 세대 분들은 원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 실제 경우였는데요. 우리 아이와 함께 유아 세례 교육을 같이 받은 세 가정이 주일 오후에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 이 요구사항이 예, 확실하네요. 예, 확실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요구사항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저희 공동체에 대해서 다락방별로 질문들을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냥 교회에서 순회 배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치 자동차 이렇게 굴러가면 뒷바퀴 따라가듯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냥 순회에 참석하는 순원이었는데 요즘 청년 부부들은 자기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곳에 찾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앉은 그 부부들의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을 교회에서 캐치해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응답해야만 믿음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